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 기자는 몰릴 대로 몰려 바로 뒤가 천길 낭떠러지라고 인식하자 백기를 들고 투항에 나섰습니다. 이게 진짜 항복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더 밀려 떨어지기 직전에 항복쇼를 벌이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의 태도가 바뀐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러다가 많은 건 아닐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많은 인간 군상과 관계를 해온 터라 인간이 그리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뜀뛰기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뀌었다면 진작에 바뀌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예의주시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반대로는 김건희 씨와 동반 해외 순방이 검토되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일까요? 그에게는 이 순간이 치욕적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마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다음 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2년 만에 영수회담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담이 성사된 건데, 고물가 대책 등 여러 민생 의제는 물론 후임 총리 인선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혹시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통화에서 대통령은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입니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가량 이뤄졌는데요. 그간의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파격적인 소통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재작년 8월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즉각 수락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양측 실무진이 만나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확실한 의제와 대안을 가지고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이른바 2차 양명주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등 총선 이후 내각 구성과 인적 쇄신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영수회담을 계기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꼬리를 내렸는데요. 범죄 피의자와는 만나지 않겠다는 윤석열과 국힘당이 결국 총선 패배라는 민심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건 그가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안을 하기 앞서 벌어진 기자회견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겁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잠시 백기를 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상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 은폐, 범죄자 은닉 등의 심각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들인데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일 겁니다. 자신이 진짜 탄핵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텐데요. 자신이 구속기소에 탄핵시킨 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총선 참패 뒤에 야권에 좀처럼 손을 내밀지 않던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은 전격적이고 파격적이었는데요. 불과 사흘 전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만 해도 야당과의 소통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국정 지지도가 연이틀 공개되는 등 민심 위반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총선이 여당의 유례없는 참패로 끝났지만 윤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 의지를 보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직접 입장을 밝혔던 나흘 전 국무회의의 발언에서는 야당이란 표현 대신 국회와의 협력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마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이 이른바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쇄신은커녕 인사 난매까지 드러냈습니다. 거듭되는 퇴행의 여파는 국정 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아마도 이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18일 MBS 전국지표 조사에서 27%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1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11%포인트 급락하며 23%로 역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부정평가 역시 68%로 집권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느닷없이 개과천선하지는 않는데요. 잠시 위기 상황을 모면해보겠다는 꼼수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기만 전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전 끝까지 의심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최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검토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숙제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수사 부진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다시 내주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세사 쇼, 귀국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월 10일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수사 외압의 통신기록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이제는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또 놓치면 이제는 한강 철교로도 막지 못합니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야 6당에 촉구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증거 인멸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뻔히 보이는 여당의 못된 짓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